좋아요.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서랑 비교하면 아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북클럽 했던 책이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 도치맘 지금 공구 열렸어요. 롱테일 북스에서 책을 엄청 일찍 뽑았는지 막 급하게 책을 인쇄하셨는지 롱테일 북스에서 또 책 나왔다 그래서 도치맘에서도 공고 가능하시고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그 링크 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계시니까 혹시나 도서가 없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사시면 그냥 도서 세트 6권도 되게 싸게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롱테일 북스는 원서 읽고 뭐 다 아시죠? 그쵸? 제가 또 이거 말 안 해도 되죠. 뒤에 막 단어장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오디오 CD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6권을 되게 지금 할인 많이 해서 이렇게 이왕 제가 하니까 뭐 이렇게 링크 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영서당 강의도 있거든요. 플래스탠리 제가 그냥 쭉 같이 읽어드리는, 같이 책 읽어가는 그런 강의도 있는데, 그것도 이런 얘기 제가 드리면 저희 PD님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그 영서당 강의랑 요 플래스탠리 도서 묶여있는 그 공구 값이 플래스탠리 원래 강의만 파는 거의 반값이에요. 이거는 사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 싸게 파는 거여서 근데 이제 혹시나 없으신 분들 구매하십사 준비를 했고, 예전 책 구매하셨으면 전혀 새로운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건 내용이 바뀌는 책이 아니니까 항상 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사실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건 뭐 또 사야 되나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갈 거냐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 할지 커리큘럼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원서 읽기 꿀팁, 원서 읽기 꿀팁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대사를 통으로 외우는 것의 장점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내드렸던 플래스탠리 1권의 그 과제 문장을 통째로 같이 한번 외워볼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 또 시간 가져볼 거고, 그리고 과제 문장들 중에서 또 이제 우리가 과거분사, 옛날에 공부했던 과거분사 또 엄청나게 잘 이렇게 활용된 그런 문장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공부할 거고, 그리고 가주어에 대해서도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는 진짜 알찬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알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 통으로 외우기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냥 편하게 대사를 통으로 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사라 그러면 보통 이제 미드나 영화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책에도 원서에도 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말하자면 나레이션처럼 작가가 그냥 이렇게 쓴 쪽이 있고 쓴 글들이 있고, 캐릭터들이 말을 하는, 말하자면 따옴표 안에 들어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대사라는 건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누군가가 하는 말을 옮겨 놓은 것, 그것도 원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문장들을 좀 통으로 외워주는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에 어떤 그런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건데, 자자, 되게 당연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대사를 통으로 외워주면 말하자면 이건 거죠. 챕터 하나를 읽을 때, 이건 이제 결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건데, 챕터를 하나를 읽을 때 내가 한 대사만큼은, 한 장면의 한 대사만큼은 그냥 통으로 한번 외워볼래, 한 장면만,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그 챕터 읽으면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또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외우면요, 외우면 어쨌거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외운다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대사를 외운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그 대사를 말하고 또 보고 말하고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반복하면, 엄청나게 반복을 하면 이게 자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이게 이래서 이런 뜻이야를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반복을 하면 이게 이해도가 높아지기도 함과 동시에,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외운다는 거는 결국 이제 머리에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건데, 몸이 어떤 문장들을 기억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스피킹에서 빛을 발하게 돼요. 스피킹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빨리 이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걸 영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속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서는 문장 구조를 그냥 이해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는 어떤 그 적시적소에 빠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탁탁탁탁탁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프로세스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방송에서 그쵸? 그 영어 공부 방법 꿀팁 대방출 방송에서 그때도 뭐 1박 2일 막 이제 넘어가면서 했던 그 방송에서도 제가 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자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사 통으로 외우기 되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데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실제로 대사 통 외우기를 해서 이런 장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피킹적으로 뭐 문법적으로 표현적으로 이런 도움들을 얻었어요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 좀 옛날 말하자면 시절로 좀 가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영화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영화 기억나세요? 타이타닉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하여튼 중학생 때 오픈을 그 개봉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쯤. 진짜 오래된 영화고 사실 타이타닉이 개봉을 했을 때는 저는 그걸 보지를 않았어요. 영화관에서 그걸 보진 않았었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서 대학교 한 2학년쯤 때쯤 제가 DVD를 사서 이 타이타닉을 되게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미드가 아니죠. 제가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DVD를 사면 그때 뭐 책도 많이 읽었고 이제 근데 책은 말 그대로 요런 어떤 말하자면 단점이 있잖아요. 원서를 읽으려면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영어의 경험의 인풋이지만 듣기를 하면 그건 제가 다른 거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쯤이면 사실 영어가 그렇게까지 막 불편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냥 이제 영화를 DVD로 사서 틀어놓으면 한 번 정도 보고 자막 같은 거 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였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원서를 읽고 아니면 그냥 DVD 보고 DVD도 진짜 그때 너무 비싸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 하나 사고 내일 하나 사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거의 2주에 하나씩밖에 DVD를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계속 돌려보는 거죠. 정말 많이 돌려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말하자면 옛날 DVD들은 또 싸요. 그러니까 최신 영화의 DVD는 비싼데 근데 옛날 영화의 DVD는 그런 거 있죠. 떨이로 파니까 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이타닉이었던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면 타이타닉이 나온 지 그래도 막 5, 6년 뭐 이렇게 됐었을 때이기 때문에 좀 싸게 나온 거고 자 사서 얘를 이제 봅니다. 장점은 뭐냐면 약간 이런 걸 굳이 따지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뭐 말하자면 이 영화도 9불 90이고 저 영화도 9불 90이면 타이타닉은 막 3시간 40분이야 영화가. 그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이거 쟤는 하나 사봤자 1시간 20분에 끝나는데 얘는 3시간 40분이면 얘가 더 이익이네 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타이타닉 사야지 하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게 타이타닉은요 특히나 후반부 가면 갈수록 대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주제가만 자꾸 울려 퍼지죠. 막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진짜 안 돼요 지금. 이건 그냥 저 그래도 잘할 수 있는데 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거나 포인트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한 장면을 통으로 외웠던 어떤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다는 거고 그게 어떤 장면이냐 설명을 살짝 드려볼게요. 말하자면 케이트 윈슬렛은 영국에 있는 예전에 귀족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잘 살던 집안의 딸인 거고요. 지금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근데 이 케이트 윈슬렛을 통해서 이 집안이 좀 집안을 일으키려고 해서 케이트 윈슬렛이 미국의 신흥 부자 남편에게 이제 시집을 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타이타닉 배를 탄 거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영화에서는 잭이에요. 잭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친구인데 내기에서 도박에서 티켓을 타서 타이타닉에 타게 돼요. 그래서 그 둘이 머무르는 어떤 그런 칸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로즈는 시집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돈 때문에 시집을 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로즈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로즈가 어떤 일을 하냐? 자, 타이타닉의 그 뒷부분에 가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 벤치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담배를 피면서 누워 있다가 로즈가 자살을 하려는 걸 봐요. 그래서 로즈를 말하자면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게끔 설득을 해요. 첫 번째로는 그 설득하는 장면도 제가 외웠었고 지금은 못 외워요. 근데 그 당시에 설득하는 그 장면도 외웠었고 막 이제 떨어지는 것도 이제 타이타닉이 워낙 크니까 떨어지기만 해도 죽을 건데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정말 물이 차. 그래서 진짜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설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로즈가 잭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배 위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도 제가 외웠었던 건데 이제 이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잭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 딱 보면 옷 입은 거 보면 말하자면 제가 좀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지만 옷 입은 걸 보면 부자다. 당신 부자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어제 말하자면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가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로즈가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해요. it was everything 막 그러면서 이제 it was all the people 막 그러면서 planning ahead of me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해요. 지금 제가 대사를 너무 띄엄띄엄 말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건데 자, 근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말하자면 운명이 나아가고 있는 관성이 있어서 내가 그걸 멈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장면이 핵심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거 유튜브에다가 막 사진까지 띄워드리고 있는데 자, 로즈가 잭한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운명을 지금 거스를 수 없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손에 뭐가 있어요? 자, 손에 뭐가 있어요? 그 약혼 반지가 있어요. 그쵸? 약혼 반지 지금 보이시죠? 약혼 반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 반지를 딱 보고 레오나르도 다카프리오 아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되게 빠르게 말해요. You would have gone straight to the bottom 이라고 말을 해요. Wow, look at that thing. 이걸 좀 봐봐 이러면서 You would have gone straight to the bottom 이란 말을 합니다. You would have gone straight to the bottom 이란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제가 이 타이타닉을 이렇게 자막을 틀어놓고 보고 있었을 때 참고로 미드를 어떻게 보면서 공부하면 좋은지 영화를 어떻게 보면서 공부하면 좋은지 영서당 TV에 최근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어쨌거나 자막을 제가 틀어놓고 보면서 You would have gone straight to the bottom 딱 보자마자 저는 생각을 하죠. 이 문장 이해가 안 돼. 이 문장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이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문장을 살펴봅니다. You would have gone straight to the bottom.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 would도 찾아보고 straight도 찾아보고 bottom도 찾아봐요. straight는 직진 또는 일자, 그러니까 직선 이런 걸 말하는 거고 bottom 하면은 엉덩이란 뜻도 있고 엉덩이로 갈 거라고 뭘 말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밑바닥이란 뜻도 있고 전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나 반지를 보고서는 엉덩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도 맥락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저도 그 당시 그랬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나중에 떠오르겠지 하고서는 자, 그냥 그 타이타닉을 말하자면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과제할 때 좀 심심하면 아니면 밥 먹을 때 이럴 때 계속 틀어놓으면서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설거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진짜 한 10번, 20번 벌써 넘게 본 어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설거지를 딱 하고 있는데 저기서 장면이 이렇게 플레이되고 있는 거죠. 저는 듣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장면을 거의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동시에 중얼중얼 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Wow, you would have gone straight to the bottom이라고 말할 때 그때 진짜 이해가 빡 되면서 소름이 빡 끼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제 머리 위에 약간 식상하게 말하자면 전구가 딱 켜지는 느낌으로 이게 그 뜻이구나라고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would have gone 조동사 would만을 찾아서는 안 되고 would have pp 과거분사 요걸 한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would have gone 그럼 would have pp는 무슨 뜻이냐 뭐뭐 했었을 것이다라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게 이 would have pp입니다. You would have gone 갔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었을 거냐? Straight 곧장에서 to the bottom 밑바닥까지 갔었을 거라는 거고 자 여러분 어디 밑바닥을 갔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인트는 과거의 추측이에요.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과거의 추측으로서 그래서 밑바닥까지 갔었을 거예요. 어디 밑바닥을 지금 갔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의 밑바닥까지 영어로는 기분의 밑바닥을 치다 이런 거는 뭐 맥락상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바다예요. 어제 로즈가 바다에 빠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제기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You would have gone straight to the bottom을 통해서 제기 정말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거 약간 논술 문제예요. 그래서 제기 정말로 이 문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는 뭐예요? 너 밑바닥까지 갔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갑자기 그 말은 또 왜 하는 거예요? 그쵸. 반지가 컸고 다이아 반지가 컸고 그만큼 부자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거죠. 다이아 반지가 컸다는 건 뭡니까? 다이아 반지가 무거운 거고 Look at that thing. 저 반지 큰 거 봐. 엄청 무겁겠네. 그러면 네가 어제 떨어졌더라면 바다에 떨어졌더라면 반지가 무거우니까 이것 때문에 끌려서 내가 어제 너 설득하느라고 물이 추워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스러울 거야. 다 상관없이 그냥 곧장 바닥으로 쭉 내려가서 죽었겠네라는 말을 이 잭이 했던 거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하나의 대사, 하나의 장면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그냥 외웠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우고 듣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진짜 would have pp구나 이게. 그리고 would have pp가 이런 맥락에서 어제 있었던 일과 해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랑 연관돼서 지금 이 would have pp가 쓰이는 거거든요. 가정법 과거 완료 앞부분은 생략이 된 거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장면 통째 암기해서 하나의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하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뭔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한번 기억을 해버리니까 그냥 가정법에 대해서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would have pp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디서 나와도 저는 헷갈리지 않는 거죠. 이거 뭔지 알아? 맞출 자신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 통째 암기의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했었던 거고요. 그렇죠? 자, 해서 다시 한번. 대사를 통으로 외우는 거는 대사를 통으로 외운다는 거는 한 장면의 어떤 그런 장면을 외운다는 것은 혹여나 그 안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어쨌거나 머릿속에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나중에라도 이게 그거였구나.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해주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구가 켜진다는 그건데 맞아요. 그 하나라도 뭐를 말하자면 전구를 껴놨으니까 전구가 켜질 수 있는 거잖아요. 통째로 문장을 하나 외워놓는다는 거, 장면을 외워놓는다는 게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전구를 하나 끼워놓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고 요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거네 라는 식으로서 전구가 탁 켜지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배운 영어적인 지식은요 까먹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해한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해서 사실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외우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노우보드 타는 거 있죠. 스노우보드 제 대학생 때 마지막으로 한번 타보고 여태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안 타본 것 같은데, 스노우보드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남들이 하는 거 보면 쉬워요. 그리고 알겠죠. 뭘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거 뭘 하면 되는지는 알아요. 이거 잡고 페달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 것과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것과 자전거를 직접 탈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이래서 이런 뜻이야를 아는 것과 그거를 내가 만들어서 스피킹을 곧장 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몸으로써 기억하는 거, 외워줌으로써 되게 효과가 있고, 특히나 이런 것도 있어요. 대사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대사를 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중얼중얼 거릴 거 아니에요? 중얼중얼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웃긴 게, 이거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좀 있는데, 내 스스로가, 내 말하자면은 그 잠재의식이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요, 잠재의식이, 그러면요 은근히 이게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이 됩니다. 이건 혹시나 뭐 심리학자 중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심리학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착해진대요. 왜냐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거를 무의식이 보고, 너 착한 애구나 라고 우리를 규정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뭔가를 할 때 너 착한 애잖아 라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일이 영어에서도 저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런 효과를 어쨌거나 경험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내가 직접 만든 문장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내가 영어를 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가 영어를 그래도 좀 말할 수 있네라는 것을 스스로 설득하는 그런 효과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의 원서 읽기 꿀팁, 또는 뭐 미드 볼 때도 좋고 영어 볼 때도 좋고 꿀팁 여기까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오늘 거 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맞아요. 감동을 한 것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감정이 좀 이입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단어 같은 거, 문장 같은 거 외울 때도 그 감정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막 뉴스 기사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요. 거기 감정이 잘 안 실려요. 네, 감정이 잘 안 실리게 돼 있고.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죠. 광화문에서 어떤 외국인이 영어로 접근하길래 No 하고 도망감. 영어 잘하고 싶음이라고 써주셨는데, 걔 몸이 기억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기억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진짜 약간 무의식 쪽에다가 저장을 좀 해놓는 거죠. 그러면 뇌가 걔를 해석하기 위해서,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가 실제로 에너지를 쓴대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건 거죠. would have pp가 뭐지를 뇌가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제가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는 몇 주 동안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말하자면 would have pp가 저기서도 쓰였네 무의식적으로 얘가 막 해석을 하다가 저한테 어느 순간 그게 정리가 돼서 제가 그걸 자각한 게 아닌가. 실제로 제가 그런 쪽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약간 얘기 길어지는데 이것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 여러분이 염색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머리를 염색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염색해야지라고 한번 관심을 갖는 순간 밖에 나가면 저 사람도 염색했네? 이 사람 되게 희미한데 염색한 것 같은데? 막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와요. 아니면 내가 차를 살 생각이 없었어요. 평소에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차를 사게 됐고, 그래서 차를 좀 알아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차가 얘가 마음에 드는데 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저 차 저기 있다. 저 차 저기 있는데? 막 이런 게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게 막 눈에 들어오는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장에, 어떤 문장 구조에 관심을 가지면요, 걔네들이 보입니다.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통째로 외워주면서 말하자면 그 would have gone 이라는 문장 자체를 제 뇌가 오케이, 내가 이거 앞으로 이렇게 좀 보다가
발견되면 너한테 알려줄게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저장을 해놓은 거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우대 PP가 쓰인 많은 자료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해가 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단순히 영어 공부할 때 이게 이래요가 아니라 그냥 원래 그래요. 우리 뇌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문법 공부를 특히나 하시는 분, 지금 선장님, 문법 공부하시는 분, 이게 문법 공부 안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 번 하면 다 보여요. 그런 거고, 좋습니다. 좋아요.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저 되게 좋아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북클럽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발전하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그 아서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웃기죠. 아서 북클럽 할 때랑 지난주 그 이제 꿀팁 대방출 할 때랑 이번에 플랫스탠리 할 때랑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뒷배경도 바뀌어 있어요. 섬세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냥 자랑해봤어요. 의미 없는 거. 자, 해서 발전하는 이제 그 승규쌤의 라방이기 때문에 이제 도서 소개 시간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 플랫스탠리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세트예요.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보통 한 5,000단어에서 6,000단어 정도 됩니다. 평균, 그 6권의 평균을 따지자면 5,900 몇 단어 뭐 이런 정도가 되고요. AR 지수는 3.2에서 3.9. 그러니까 원어민 수준 기준으로 3학년 학생들이 읽으면 좋다인 건데,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원어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영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어 걱정이 끝나요. 이 책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으면 영어 걱정이 끝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쉬운 책이어서 우리가 읽는 게 아니에요. 재밌고 근데 공부할 거리는 충분히 많은 챕터북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양도 적절하고 챕터북의 어떤 대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랫스탠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렉사일 지수는 420에서 620 정도 뭐 이렇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88개의 나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었고, 야, 88개 나라에서, 이거 뭐 저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라서 이건 검색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만도 100만 부 이상이 판매가 됐고, 그 플랫스탠리 프로젝트라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건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제목이 플랫스탠리잖아요. 스탠리라는 친구가 플랫해지거든요. 평평해지거든요. 납작해지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약간 그 어떤 패러디 하듯이 해서 이제 아이들이 스탠리를 종이에다 그려요. 그럼 종이가 플랫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플랫 스탠리를 여행시키자, 그래서 그냥 막 전 세계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 플랫 스탠리, 이렇게 그 플랫 스탠리 사진 그림 이렇게 누가 그린 거겠죠. 그거 들고 찍은 것도 있고, 성룡도 플랫 스탠리 그림 들고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되게 유명한 사실은 책입니다. 유명한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밌는 책이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희 이번 주 1권, 다음 주 2권, 그리고 다음 주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이번 주 1권,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라서 우리 쉴 거고, 다다음 주 그리고 다다다음 주에서 2권, 3권 그렇게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제 문장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볼게요. 먼저는 챕터 3 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이 문장, 자, 같이 한번 읽고 이거 외워볼게요. 그러니까 장면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문장 외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죠.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Arthur can't help being jealous, they said. 요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분석을 먼저 간단히 해보자면 cannot help, help가 여기서 도와주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help를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물론 제일 위에 도와주다 이렇게 뜨겠지만, 약간 그 사이드 노트로 어디에 약간 이렇게 이렇게 뭐 추가 정보 약간 그런 란에 보면요, 아니면 그냥 cannot help 이거를 검색하셔도 좋고, cannot이랑 같이 쓰면 이때는 이게 그냥 어쩔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Arthur can't help 하면은 아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 어쩔 수가 없냐? Being jealous. 젤러스한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서는
질투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서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는데 아서도 질투 안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약간 이제 이런 맥락이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can't help ing 하면은 뭐뭇을 어쩔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긴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요? 그냥 반복하면 돼요. Arthur.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요, 여러분 천천히 발음하시면서 발음도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뭐 반복하기 위해서 내가 20번 읽을 거야 그러면은 막 발음 신경 안 쓰고 Asa can't help being jealous. Asa can't help being jealous. Asa can't help being jealous.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잘못된 발음으로 이게 입에 익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박또박 Arthur can't help being jealous. Arthur can't help being jealous. 하되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감정을 좀 넣어줘야 돼요. They said. 그들이 말한 거다. 근데 약간 이제 뭐냐면 아서도 그거 본인은 뭐 질투하고 싶은 거 질투하는 거 질투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어. 약간 우리나라 말로 가면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약간 감정 살려줘야죠. 그리고 약간 이런 거 할 때 앞에 you know 이런 거 넣어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앞에 you know 이런 거 넣어주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you know Arthur can help being jealous.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것까지 넣어주면서 인토네이션도 넣어주면서 여러 번 하는 건데, 포인트는 자, 이제 혹시나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시는 학생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옆 사람이 들으면 갑자기 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중얼거리니까 혼자 미리 사전 공지를 좀 하고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거고 영어 외우는 겁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사전 공지 하시고, 그리고 you know Arthur can help being jealous.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죠. 그래 놓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뭐 주어 바꾸고 동사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좋아요. 한 문장짜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건 어때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오늘의 이것도 한 문제이긴 한데 어떤 그 대사 외우기의 하이라이트. 보세요. 챕터 1에 15페이지에 있는 그 문장이죠. 그 과제 문장. 첫 번째 과제 문장이었어요. 실제로 과제 문장은. 그 문장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문장. 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먼저 근데 대사 외우기 전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분석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지 몰라도 내가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는 머리에 좀 넣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자, 문장을 보면 이렇게 읽고 있어요. Sometimes we doctors, despite all our years of training and experience, can only marvel at how little we really know. 라고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쉼표는요, 여러분 쉬어주셔야 돼요. Sometimes we doctors, 쉼표, despite all our years of training and experience, 쉼표, can only marvel at how little we really know.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쉼표는 쉬어줘야 돼요. 뜻을 먼저 그럼 해석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자, sometimes, 가끔씩요, we doctors, 우리 의사들도요, 이렇게 돼요. 우리 의사들도요, despite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거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거로 엄청 외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그 years, 년들, 요거 아니고 년들 우리의 그 모든 조금 의역해보자면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근데 뭘 한 시간이냐? of training, 훈련을 한 시간들, and experience, 그리고 그 경험을 쌓아온 그 시간들 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 연습하고 훈련하고 많은 시간 경험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우리 의사들도요, can only marvel,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뭐에? at how little. 여기서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그때는 how가 얼마나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조금 우리가 정말로 아는지요 라는 문장이에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언제 나온 문장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스탠리가 플랫해졌단 말이에요. 스탠리가 지금 보이세요? 종이봉투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애가 납작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What's wrong? What happened to him? 얘 뭐가 문제예요? 얘 왜 이런 거예요?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보세요. 자, 그냥 아무 문장이나 고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플랫해졌고 선생님한테 갔고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단 말이죠. 우리 애 왜 이런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 해석이 됐다면 그 뜻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놓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거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방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 거다가 떠오르진 않으세요? 뭐라고 했나요? 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도 말이지 되게 수년간 그 훈련 받고 그리고 경험을 쌓아도 가끔씩은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의사긴 의사지만 진짜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거에 우리도 놀라곤 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로의 맥락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신 다음에 왜 놀랄 일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말하는 게 이건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왜 납작해졌는지 저도 몰라요란 말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납작해졌는지 저도 모르고 저도 의사긴 한데 가끔씩은 저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야 내가 의사랍시고 뭐 이제 조금 의역을 하는 거지만 의사랍시고 뭐 하지만서도 진짜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런 건 또 생전 처음 보네 그런 말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건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해서 우리나라 말의 그 맥락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영어 문장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지금 스크립트 안 보고 할게요. 지금 요 모니터가 왼쪽에 있는데 저 스크립트를 안 보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자 우리나라 말을 떠올리면서 영어 문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의사들도 말이죠. 문장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sometimes with doctors 쉼표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씩 우리가 훈련하고 경험을 쌓는데도 말이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despite all our years of training and experience 쉼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도 가끔씩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Can only marvel 근데 뭘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조금 아는지를 보고 at how little we really know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그냥 무작정 이거를 10번씩 읽고 20번씩 읽고 그래도 외워지긴 할 거고 외운 건 외운 거니까 또 나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읽고 해석을 좀 하고 우리나라 말의 뜻을 머릿속에 넣고 그 우리나라 말을 영어 어순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을 영어 문장으로 바꿔본다라는 저는 재구성한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그 개념을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장을 외우시면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 나이 지금 34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제 나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34시고 이제 내년이면 영어 가르친 지 11년 차 되네요. 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개념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영어로 내 그 아이디어들을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외움과 동시에 영적 연습까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 같이 해볼게요. 이게 언제나 댓글하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써봐 주세요. 그냥 이 문장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가끔씩 우리 의사들도 말이죠. 여기까지. 네 등분으로 가볼게요. 가끔씩 우리 의사들도 말이죠. 여기까지만. 그냥 여기까지만 써보세요. 영어로. 가끔씩 우리 의사들도 말이죠. 맞아요. Sometimes with doctors.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저도 안 보고 있고 유튜브 영상에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가끔씩 우리 의사들도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쉼표 찍는 거죠. 쉼표 찍고 중간에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꾸며주는 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그 모든 연들, 해들, 시간들. 근데 무슨 시간? 훈련의 시간, 경험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despite로 시작하는 거죠. 나의 모든 그런 훈련과 경험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거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갑자기 방송 들어오신 분은 이게 멈췄나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우리의 그 모든 왜냐면 주어가 sometimes we doctors니까 그렇죠? sometimes we doctors니까 뒤에도 our가 붙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의 그 모든 훈련과 모든 경험의 연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조금씩 잘라가셔도 돼요. Despite all my years of training and exercise, training and experience 하셔도 되고, 근데 my가 아니라 여기서는 ours니까.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적으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냥 말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보는 거죠. 자, 우리들의 모든 그 훈련과 경험의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Despite all our years of training and experience. 그리고 쉼표 찍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쉼표 찍기 전에 제일 위로 돌아가는 거죠. 가끔씩 우리 의사들도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세 단어짜리 있었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뭐뭐 그리고 여기서 표현을 배우는 거잖아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 only. 굳이 이런 걸 표현이라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거잖아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Can only marvel. Can only marvel. 자, 뭐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조금밖에 아는지. 우리나라 말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는 보통 조금밖에 모르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조금밖에 아는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조금밖에 아는지에 까지만 만들어주면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돼요? at부터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 부분은 그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써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Can only marvel at how little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죠? How little we really know. How little we really know.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가끔씩 우리 의사들은 sometimes we doctors 우리의 그 모든 훈련들과 모든 그 경험들에 해에도 불구하고 despite all our years of training and exercise 놀랄 수밖에 없어요. Can only marvel 뭐에? At how little we really know. 그리고 이거 몇 번만 하면요. 우리나라 말이 필요 없어져요. 이제 우리나라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말 빼고 이제 영어로만 외울 수 있는 거죠. Sometimes we doctors, despite all our years of training and experience, 그쵸? exercise 아니고 쉼표, can only marvel at how little we really know.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을 외우면요, 이제 하루 종일 그 문장 중얼거리는 거죠. Sometimes we doctors, despite all our years of training and experience, can only marvel at how little we really know. 이 문장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Sometimes we doctors. 우리 누구누구들은 이란 표현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은요. 어떻게 말해요? We mothers.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엄마들은요. We mothers. 우리 아빠들은요. We fathers. 우리 학생들은요. We students. 이런 식으로 문장 말하면 되는구나. 이 문장 하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Despite도 배우죠.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all our years of something. 이 표현도 들어가 있죠. Can only marvel. 놀랄 수밖에 없어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 only도 들어가 있죠. How little 들어가 있죠. 그리고 how little 다음에 주어 동사로 해서 절까지 만드는 것까지. 한 문장 외우는데 도대체 우리가 얻어가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맞아요. 물론 저처럼 이런 식의 가이드를 누가 해주면 되게 좋죠. 사실은 그럼 이거 약간 우리 이런 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컨텐츠가 뭘까, 어떤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볼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에게 드릴 책이 이거거든요. The 100 Dresses라고 해서 뉴베리 컬렉션 중에 꽤나 짧은 축에 속하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얘가 10,000단어가 안 돼요. 7,000단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7,329단어네요. 7,329단어. 이 책을 드릴 건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드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영서당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플래스테미 강의도 약간 그런 식이고 제가 그냥 같이 책을 읽어드리거든요. 이 문장은 이런 뜻이고 조금 분석할 거 있으면 분석도 하고 이 책을 그런 식으로 같이 여러분하고 읽는 걸 라이브 방송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라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어요. 그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건 유튜브로밖에 못하는 게 실제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다 띄워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띄워놓고 그러니까 진짜 천천히 읽는 것밖에 안 되죠. 왜냐면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읽어나가니까 이거를 다 읽으려면 몇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3주 4주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책을 같이 읽으면서 약간 읽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좀 더 해석도 하고 문장도 하고 좋은 거 좀 이렇게 뭐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말하시면 있는 그대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으신 분들 좋다고 아니 이거 다른 뭐 별로면 별로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괜찮으세요? 책을 같이 읽는 거? 근데 말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영서당 강의로 이런 원서 읽기 강의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런 거를 만들었을 때랑은 지금 제 마인드가 좀 바뀌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다 읽으면 아직 전혀 생각을 정리한 건 아닌데 제 머릿속에만 있는 거여서 피디님들랑도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이거를 읽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제작을 하고 라이브 방송에 오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는 거고 공짜로 왜냐면 그냥 라이브니까 근데 그렇게 만든 영상은 재편집을 하고 유튜브에 따로 올라가진 않고 근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냥 나중에 따로 원하신 분들은 그냥 구매하시는 걸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런 식의 강의를 만든다 그러면 사실 저작권도 걸려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약간 공짜로 만들고 공짜로 판매한다 이런 게 법적으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다른 강의들이 있는데 요거 막 이런 식으로 공짜로 만들면 이제 제가 얘기 안 하셔도 더 좋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있고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책 같이 읽는 거? 이왕 제가 강의 만들 거면 라이브로 같이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가 그냥 아주 간단한 말하자면 이 아이디어의 시작인 거죠. 물론 이제 밤늦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자 좋고요. 참고로 갑자기 생각났어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제가 한 번도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기적으로 자 지금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프로페셔널 유튜버가 돼보려고. 참고로 이제 12월 안에 운이 좋으면 12월 안에 아마 저희 그 유튜브 영서당 TV 구독자가 2만 명이 돌파할 것 같은데 2만 명이 적다면 되게 적은 수지만 10만 명 넘는 게 채널이 뭐 1200개인가 있대요. 2018년 기준으로 1200등 안에도 지금 못 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저한테는 그 2만 명 너무 소중하고 진짜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올라갈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진짜 감사드리고 네. 이미 누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제 빨리 슬슬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몇 문장 더 있는데 두 번째 챕터 25페이지고 첫 번째 문장은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봉투가 스탠리에게 아주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사이즈가 잘 맞았다는 거고 There was 자 있었대요. 뭐가 있었대요? Even 심지어는 room 자 이건 방이 아니에요. 여기서 room은 방이 아니에요. 방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게 방이 아니라 여기서 room의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에 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은요, 셀 수 있어서 a room 또는 rooms 이런 식으로만 쓰이게 돼요. 앞에가 there was 였으니까 방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했을 거면 there was even a room 어가 붙었을 거예요. 근데 어가 없어요. 그럼 얘는 불가산이라는 거고 셀 수 없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room은 방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되게 분석적이었죠 방금. 자, 그래서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공간이냐? leftover, 과거분사. 자, 여러분 댓글로 적어주세요. 과거분사는 어떤 뜻, 어떤 뉘앙스인가요? 이거 이제 예전부터 해가지고 저희 라이브 방송 계속 같이 해주신 분들은 되게 옛날에 우리 공부했었죠. 과거분사는 어떤 뜻, 어떤 뉘앙스인가요? 그쵸? 분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형용사고 과거분사는 그 중에서도 수동과 완료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해서 뭐뭐 한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완료고 뭐뭐 한 또는 뭐뭐 된 이런 건 이제 수동이고. 해서 room이 있었는데 room이 뭐냐? leftover, 남겨진 이렇게 된 거예요. 남겨진 게 여기서는 사실 이게 그럼 뭐 완료냐 수동이냐 따지기가 약간 애매한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완료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들어갔고 공간이 남았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 남았나 안 남았나를 추측하는 과정이 끝난 거예요. 남은 거예요. 뭐, 하고 경험적으로 딱 보니까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남았네. 그래서 leftover가 그냥 남겨진이라는 뜻이거든요. over를 보통 많이 붙여요. left만 해도 되긴 하는데 leftover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공간이 남는다고 자 쉼표 찍고 Mrs. Lamsap discovered. 어머니가 발견을 한 거죠. 스탠리가 들어갔는데 이거 뭐야 발견을 한 거예요. 공간이 남네. 근데 그 공간이 뭘 위한 공간입니까? For an egg salad sandwich.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근데 그게 어떤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Made with thin bread. 얇은 빵으로 만들어진. 이건 수동. 여기서 made의 과거분사는 수동. 그렇죠? And a toothbrush case. 그리고 칫솔통. 근데 어떤 칫솔통? Filled with milk. 우유로 담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스탠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은 이제 너무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그냥 너 봉투에 들어갈 수 있잖아. 봉투에 들어가서 가렴. 약간 이런 거거든요. 비행기 타는 대신에. 근데 배고프니까 중간에 얇은 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랑 그 우유를 가득 채운 그 칫솔통. 그러니까 칫솔통에 칫솔을 넣는 게 아니라 칫솔통이 보통 보면 이렇게 얇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유를 넣어줄게. 그러니까 그걸로 우유 마시고 거기다가 무슨 텀블러 같은 거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밀크까지 마시렴. 여기 넣어줄 테니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있네. 그래서 넣어줄게. 이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 분사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 문장 하나만 우리가 외운다 그러면 과거 분사가 벌써 3번이나 쓰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되게 외울 만한 어떤 그런 문장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자, 요 문장이 해석이 되셨죠? 그리고 이런 것도 외울 수 있어요. The envelope fit Stanley well. There was even room left over. Mrs. Lamsap discovered for an egg salad sandwich made with thin bread and a toothbrush case filled with milk. 이런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외워주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문법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영어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질문이 방대하달까요? 그렇죠? 해서 사실은 그냥 이것도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9년에 제가 가장 큰 프로젝트로서 개인적인 프로젝트예요. 사실 이건 회사적인 것도 아니고 제 개인의 애정이 가장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로젝트로서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얻어온 노하우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 2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거든요. 영어 가르친 지. 그래서 만 10년을 기념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영어 노하우가 다 담겨진 전반적인 커리큘럼, 책부터 동영상 강의부터 모든 거를 한번 내년에 완성을 해서 약간 그런 질문을 주시면 저 영어 공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냥 딱 이거 들으세요. 이거 돈 내야 되기는 하는데 저도 제가 뭐 강의한 거 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돈 낼 가치가 있고요. 이걸 들으시면 확실히 그 길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그냥 이거예요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되게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아까 질문 누가 주셨죠? 러블리진 80님께서 그 질문 주셨는데 그 질문은 제가 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쉬운가요는 제가 한두 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해서 해석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종류의 질문이기 때문에 피디님 저거 공구 공구 원하시는 분들 링크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도치맘에서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도치맘에서도 공부하시고 도치맘에서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과제 문장이 좀 남았죠? 그렇죠? 과제 문장 하나 남았나요? 자, 이거 가주어인데 이거 근데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또 꽂혀가지고 가주어는 우리 다음 책에서 제가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가주어는 다음 책에서
이권에서 아예 시간 이거 왜냐면 가주어는 1, 2분 만에 정리해놓고 가기 또 너무 아깝거든요. 이권에도 분명히 가주어가 있으니까 가주어 문장 제가 과제 문장으로 골라서 드리고 가주어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맞아요. 가주어는 지금 11시 40분인데 지금 가주어 얘기하는 건 윤리적으로 어긋나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5번째 챕터 70페이지에 있던 이 문장. Shame on them, Mrs. Lambchop said. 어머니가 말을 하시는 건데 shame on them 하면은 이건 약간 뭐냐면 야 그런 이거 약간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자면요. 그런 못난 놈들이 어딨어 정도가 돼요. 에휴 그런 놈들이 어딨어 이거 약간 이 정도가 돼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말할 때 shame on someone, shame on you 하면은 야 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정도의 맥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it is wrong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to dislike people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 근데 뭐로 안 좋아하는 거냐? 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치사 for가 이유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for their shapes 그들의 모양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둥글둥글한데 스탠리는 납작하니까 납작하다고 안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은 모양을 보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거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or their religion for that matter. 아니면 그것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종교 이런 걸로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고 or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의 어떤 그런 색깔, 그러니까 인종을 가지고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종교를 따져서 안 된다, 사람의 인종을 따져서 안 된다, 피부색을 따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무도 사람의 모양을 보고서는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를 말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을 보고 안 좋아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 약간 유머 포인트예요. 자, 해서 가주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제가 과제 문장 자체를 그걸로 골라볼게요. 가지고 쭉 한번 가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조절 대실패했네요. 자, 그래도 저는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까 타이타닉 얘기도 좀 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한테 제 영어 경험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좀 크고 중요한 어떤 경험이기도 했고 문장 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장점도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자 해서 오늘 방송 이렇게 한번 또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자 공지사항 다시 한번 다다음 주에요.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 크리스마스여서 크리스마스는 저희 좀 쉬고 가람 PD님 저희 24일 날 근무해요 안 해요? 저희 24일은 근무한답니다. 네, 저희 24일은 근무하는데 25일은 근무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이랑 보내시라고 25일은 저희가 쉴 거고 다다음 주 화요일은 1월 1일이거든요. 1월 1일은 새해 첫날이잖아요. 새해 첫날 영어 공부해야죠. 해서 1월 1일에는 저희 또 방송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이권 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미리 이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라고 또 인사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플래스텐이 1권 됐고, 자, 늦은 밤까지 정말 고생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시청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과제 문장 도치맘 카페에다 역시나 또 올려드릴 거고, 내일 요거 영상 올라갈 때 약간 이게 영상이 길다 보니까 막 밤새서 작업하고 이러지 않으면 오전에 올라가기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후쯤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오후쯤에 올려드릴 텐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도 역시 과제 문장 놓아 드릴 거고 도치맘에서 공부하니까 구매하실 분들 구매해 주시고 요 링크는 그 영상 통해서 그 밑에 디스크립션 같은데 또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영서당 TV가 이제 곧 2만 명이 돼서 영서당 TV 채널 들어가시면은 그 2만 명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적어주세요라고 이제 해드렸는데 지금 질문이 너무 많고 근데 질문이 대부분 좋아서 거의 다 지금 질문을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저한테 영어 공부가 아니라 그냥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은 거기 가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냥 Q&A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유튜브에서 하니까 영상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질문이 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답변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은 정도의 양이 쌓여서 아마 내일 모레 정도 이후로는 질문을 안 받거나 뭐 약간 그래야 될 날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 질문 남겨주시면 또 제가 나중에 영서당 TV에서 재밌게 또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걸리신 분들은 빨리 나으시고요. 자, 우리 그럼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바이.